오거돈 시장이 외부 인사를 부산시 주요 보직에 잇따라 기용하자 내부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공무원 조직을 믿지 못하는 것이냐는 자조 섞인 반응과 함께 영입 인사의 자질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만은 기자입니다. 부산시정을 좌지우지하다 물러난 박태수 전 부산시 정책특보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외부 인사 영입을 둘러싼 논란에다 이번엔 부산시 개방형 직위가 내부 갈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 11일자로 입법 예고된 부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입니다. 여성가족국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여성가족국장을 외부 인사로 대체한다는 건데 시민행복소통본부장, 감사관, 건축주택국장까지 민선 7기들로 개방형 직위 공모가 잇따르면서 부산시 요직을 모두 외부 인사가 차지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시청의 4급 이상 간부 보직 중 10%가 개방형 직위로 지정돼 있지만 이를 외부 인사로 다 채운 경우는 그동안 없었습니다. 현재 개방형 직위 중 그나마 남아있는 국장 2자리도 곧 외부 인사로 교체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국장을 예를 들면 지금 국장님은 국장 계시는데 우리가 다음 인사 때 이 자리를 뭐 내부로 할 건지 외부로 할 건지를 뭐 이렇게 결정을 해서 개방형 공모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직의 새바람을 불어넣겠다는 취지지만 민선 7기, 가시적인 효과는 거의 없는 데다 일부 공무원은 정무 라인이 노골적으로 정치적 의도를 드러낸다며 분을 삭히지 못합니다. 이제 해당 국장의 정년이 올 연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리 사전에 논의가 됐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며칠 남겨두지 않은 현 상황에서 하는 거는 너무 시기적으로 부적절했다. 기존 공무원 조직을 개혁의 대상으로 보는 오 시장의 시각과 승진에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공무원 조직이 부딪히며 양측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김해공항 1, 인천공항 36,352.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지난해 공항을 오간 화물 전용기의 편수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입 항공화물의 약 20%가 영남권에서 발생하지만 제대로 된 관문공항이 없는 동남권은 이 항공화물을 모두 인천공항에 내주고 있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지난 1989년 독일의 통일은 소규모 도시 라이프치히의 인구 감소와 대량 실업을 가져왔습니다. 돌파구로 떠오른 건 바로 화물공항입니다. 대형 화물기가 오갈 수 있게 라이프치히의 할레공항에 전폭적인 투자를 한 결과 현재는 독일 2위의 화물공항으로 자리 잡으며 도시 전체를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입 항공화물 중 약 20%가 영남권에서 발생합니다. 하지만 김해공항에서 처리하는 화물은 환적 화물을 포함해 고작 0.6%. 비좁은 항공화물 청사, 이미 포화 상태인 항공기슬롯, 24시간 운항이 불가능한 공항인 탓에 항공화물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영남권에서 발생한 항공화물은 400km나 떨어진 인천공항으로 보내져야 하고 영남권의 물류기업들은 이 추가 운송비로만 한 해에 230억 원을 떠안고 있습니다. 김해공항 확장안과 다를 바 없는 김해 신공항에선 오히려 항공화물 청사를 1000제곱미터나 축소하는 등 동남권의 항공화물 처리를 사실상 포기토록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수행 중인 연구 용역 자료입니다. 화물 항공기가 제대로 오갈 수 있는 공항만 만든다면 최고 63만 톤의 항공화물을 유치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스키폴 공항과 로테르담 항만처럼 세계 6위 항만을 갖춘 부산에 제대로 된 신공항이 생길 경우 부산은 물론 동남권 경제에 폭발적인 경제 시너지를 가져올 거란 의미입니다. 최대 100톤 이상의 화물이 수송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진정한 국제 복합 물류 체계가 완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녁 6시 25분 부산 MBC 창사특별기획 빅캐리어 2부에선 지역 경제의 상승을 가져올 화물공항의 가능성을 짚어봅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 가치가 5년 사이에 반토막이 났다는 일면 머릿기사입니다.
한 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비프의 가치가 2013년 101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46억 원으로 급감했다는데요. 다이빙배 사태를 계기로 위상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아시아 최고 영화제라는 명성에도 경고등이 켜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해운대와 명지 소각장이 감축 운전을 하면서 부산 지역 쓰레기 대란이 우려된다는 소식인데요. 두 곳 모두 적정 보관량인 1,000톤을 이미 초과했는데 매일 40톤 이상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낡은 도시절 중에 한 곳이라도 운영을 멈추면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원도심 문화창작 공간인 또따또가의 내년도 예산이 4억 원에서 2억 2천만 원으로 줄었다고 하는데요. 지역 작가들은 10년째 작업해온 공간의 예산이 줄자 200여 명이 거리로 쫓겨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며 예산 삭감을 한 시의원들에게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공항 관련 뉴스인데요. 정부가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 72시간 무비자 체류를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김해공항엔 올 들어 7만 7천 명의 환승객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인천, 김해를 제외한 다른 공항엔 환승객이 거의 없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난 주말 내내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오늘 아침 출근길도 추위가 심하지 않습니다. 부산은 현재 기온 6.3도로 예년 이맘때 수준인 1도를 훌쩍 웃돌고 있고요. 한낮엔 16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일부 중서부를 제외하고 영남은 미세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단 동해안을 따라 건조주의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내륙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영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부산과 양산이 16도, 울산 15도, 창원은 1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1.5m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내려 건조함을 어느 정도 달래주겠고요. 비가 그친 뒤 모레부터는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산에서 열릴 주요 행사를 정리했습니다. 투데이 부산입니다. 2030 부산엑스포 범정부 유치기획단 현판식이 오전 10시 세종시 파이낸스센터 3층에서 열립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하며 식전 환담, 현판 제막 기자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부산 무역의 날 시상식이 오후 5시 30분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열립니다. 수출기업 대표와 수출 유공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훈포장 전수와 부산 수출대상 시상식, 기념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원전 해체산업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협의회가 오후 2시 부산 상공회의소 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원전 해체 산업체와 관련 기관이 참석해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부산이었습니다. 그동안 읍면동장은 인사권을 가진 자치단체장이 임명했었는데요. 경남에서는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고성군에서 주민이 직접 읍장을 뽑는 선거가 치러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서창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고성읍의 한 체육관. 공무원 6명이 한 명씩 무대에 올라 공약을 발표합니다. 공약 발표가 끝나자 주민들이 휴대전화로 온라인 투표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군수가 임명했던 읍장을 주민들이 직접 뽑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실질적인 자치 참여를 보장하는 읍장 주민 추천제로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됐습니다. 제가 직접 뽑은 그 읍장이 행정적인 절차를 손쉽게, 그다음에 그 민원을 듣더라도 발빠른 대처를 해주셨으면 해서. 주민들이 뽑은 고성읍장은 내부 인사 추천권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습니다. 보신주의나 소극적 행정이나 그리고 이전에 줄서기 잘하면 승진하는 문화는 없어지고 공무원들도 공부를 해야 되고. 고성군은 내년에는 면장도 주민이 직접 뽑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주민 추천제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현재까지 19개 읍면동 가운데 7곳의 읍면동장을 주민 추천으로 임명했고
제주도도 내년부터 읍면동 주민 추천 임명제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일방적인 행정 구조를 탈바꿈하기 위해 나온 주민 추천제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우는 자양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우리나라 최강의 펜싱부가 부산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동의대학교 펜싱부인데요. 구본길, 김준호, 윤지수 등 유명 국가대표를 배출한 동의대 펜싱부를 임선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찌르고 또 찌르고 끊임없이 국가대표를 배출하는 월드클래스 동의대학교 펜싱팀 선수들이 맹훈련 중입니다. 3학년 손정민 선수는 지난 10월 태국에서 열린 U23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개인전 첫 금메달과 단체전까지 2관왕에 올랐습니다. 펜싱을 시작하게 된 건 어디까지나 우연이었다고 말합니다. 집 주위에 펜싱하는 학교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되게 좀 우연치 않은 기회예요, 펜싱은. 가족을 생각하며 경기장에 오른다는 손 선수의 목표도 기라성 같은 선배들과 마찬가지로 국가대표입니다. 국가대표가 돼서 세계 선수권 나가서 올림픽도 나가서 메달을 따는 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 손 선수와 같은 대회에 출전해 남자 사부르 단체전 결승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역시 2관왕을 차지한 도경동 선수. 한국에서 1등을 한다고 외국에서 1등을 못하는 게 아니구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더 큰 시합에서도 제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 정상에 다가가고 있는 도 선수에게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운동 한 달 동안 안 하고 쉬고 싶은데. 지난해부터 펜싱부를 이끌고 있는 한우리 감독도 동의대 펜싱부 출신입니다. 후배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선수들을 대하는 한 감독의 지도 방식은 동의대 펜싱부의 뛰어난 성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문들이 또 경기력이 좀 떨어지게 되면은 질타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부담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영광입니다. 제 모교에서 일할 수 있어갖고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감독과 선수들은 세계 정상을 목표로 오늘도 구슬땀을 흘립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동아시안컵 대회에서 우리나라 남자 축구대표팀이 모레 일본과 우승컵을 두고 맞붙습니다.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어제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2차전에서 중국을 1대0으로 이겼습니다. 남자 대표팀은 모레 18일 일본과 우승전을 벌이며 여자 축구대표팀은 내일 저녁 역시 일본과 최종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부산시가 내년도 예산 101억 원을 투입해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 기운업 사업을 확대 추진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1,000명에게는 복지비 지원, 1인 가구 청년 3,000명에게는 월세비를 지급하는 등 모두 6,000명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부산시는 청년 인구를 부산으로 유입하기 위한 새로운 청년 정책을 보다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영구 수영 고가도로 아래 방치된 땅을 이용한 컨테이너형 복합 생활 문화 공간 비콘 그라운드가 내년 2월 완공됩니다. 부산시는 비콘 그라운드 관리 운영자로 부산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선정하고 예산 90억 원을 투입해 약 2,000제곱미터 땅에 철골 구조의 건축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6개 구간으로 이뤄진 이 공간은 주민 커뮤니티와 문화 교류, 스토어, 전시 공간 등이 들어서 양방향 플랫폼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또 비콘 그라운드를 인근 수역 사적공원과 F1963 국제 갤러리 등과 연계하는 구상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 진구청은 중앙대로 BRT 공사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 1일부터 서면 동천로 대중교통 전용지구에 대한 통행 위반 단속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중교통 전용지구는 서면 NC백화점에서 더샵 센트럴스타까지 740m 구간이며 출퇴근 시간대에는 버스나 허가받은 차량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1회 위반 때는 경고로 끝나지만 2회 위반부터는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양산경찰서는 내년 정부 예산에서 양산 동부경찰서 신설 용역비 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설될 경찰서는 웅상택지지구의 지상 5층, 연면적 8,500제곱미터 규모로 오는 2024년쯤 들어설 전망입니다. 양산 웅상 지역에는 아파트 대단지가 잇따라 입주할 예정이지만 기존 양산경찰서까지의 거리가 24km나 돼 강력범죄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주민 민원 접수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일본 불매운동이 장기화하면서 영업에 타격을 받은 항공업계에 대한 공항 사용료 감면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에어부산을 포함한 국내 5개 저비용 항공사가 경영 상황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한국공항공사에 시설 사용료 감면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공항공사는 신규 취향과 증편에 따라 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을 이미 주고 있고 국제협약에 따라 국내 항공사만 감면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주재 공모전에서 평화발전을 위한 가교가 우수상으로 선정됐습니다. 부산시는 공모전 개최 결과 모두 62편이 접수돼 최종 수상작 6개 작품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수상인 평화발전을 위한 가교를 비롯한 수상작은 범시민유치위원회의 연구에 활용돼 정부의 마스터플랜 수립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을 소개합니다. 지난 주말 내내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오늘 아침 출근길도 추위가 심하지 않습니다. 부산은 현재 기온 6.3도로 예년 이맘때 수준인 1도를 훌쩍 웃돌고 있고요. 한낮엔 16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일부 중서부를 제외하고 영남은 미세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단 동해안을 따라 건조주의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내륙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영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부산과 양산이 16도, 울산 15도, 창원은 1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1.5m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내려 건조함을 어느 정도 달래주겠고요. 비가 그친 뒤 모레부터는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